프로브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히팅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이 엔티어진 시스템 가동시키면 당연히 같이 히팅이 된다. 피터 프로브가 하는 역할.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EPR. EPR. 엔진 프레셔 레시오입니다. 그렇죠? 엔진 프레셔 레시오는 P2나 P7이죠? 요 2, 7 요걸 뭘 갖고 따지냐면 엔진 섹션을 얘기하는 건데 섹션. 그래서 엔진 입구, 그렇죠? 엔진 입구, 이건 엔진 출구. 그래서 입구로 들어오는 공기하고 나가는 공기의 압력 차가 엔진 프레셔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PT2 프로브가 아이싱이 되면은 요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요놈에 영향을 미쳐서 엔진 프레셔가 정상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CF 엔진으로 가면은 PW 엔진이구나. PW 엔진으로 가면은 요걸 일렉트리컬로 히팅 시키게 돼 있어요. 일렉트리컬로. 그래서 우리 그 프로브 히팅 판넬 있죠? 거기에다가 붙여놨어요. P2를. 요건 언제 쓰는 거냐 그러면 겨울철에 외부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낮에는 괜찮은데 햇빛이 있는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 저녁 그쵸?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빨리 엔진을 스타팅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전에 이 P2 스위치를 히팅 스위치를 온해 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엔진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 파라미터가 전부 잘못 지시하거든요. 요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비행기는 뭐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737은 이 스위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죠. 노즈 카울은 13단계 열을 직접 뽑아서 쓰고 엔진 엔티아이징은 8단계 열을 직접 뽑아서 사용을 한다. 스위치는 하나인데 밸브는 3개다. 스위치 하나로 밸브 3개를 동시에 작동을 시킨다. 엔진 엔티아이징은 언제 써요 그럼? 엔진 엔티아이징이나 윙 엔티아이징 언제 쓰죠? 그렇죠. 운중 비행을 하거나 눈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기상 상태에서는 조종사가 필요에 의해서 온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운중, 구름. 자,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가면은 테이크오프 하자마자 바로 오토파일로트 세팅이 돼요. 그렇죠? 오토파일로트 세팅이 되면은 자동 조종하겠다는 얘기. 자동 조종을 하려면은 조종사가 테이크오프 전에 지상에서 미리 그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루트가 정확한지 안 한지 FMC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FMC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태안에서 제주 간다. 태안에서 제주 가는 스케줄은 태안 제주를 찍고 엔터를 누르면 그 태안에서 제주까지 가는 동안에 그 루트가 쫙 좌표가 쫙 찍혀서 나와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조종사가. 그 자기가 갖고 나온 플라이트 플랜하고 실제 FMC가 보유하고 있는 좌표하고 같은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떠가지고 제주까지 가려면은 그 웨이포인트가 주로 어디냐면 여기서 떠가지고 군산, 그렇죠? 군산 그 다음에 군산 다음에 어딘가요? 아무튼 군산, 목포, 제주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내선은 루트가 짧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좌표에는 군산 좌표가 찍혀 있고 목포 좌표가 찍혀 있고 제주 좌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나는
태안 제주만 찍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태안 제주만 찍었는데 이미 컴퓨터가 다 메모리되어 있는 게 쫙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도 얼마, 속도 얼마로 가라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걸 이제 오토파일럿가 그대로 쫓아가는 건데, 여기서 군산에서 목포 가는 도중에 가다 보니까 구름이 이만큼 있어. 구름이. 그럼 조종사가 저걸 뚫고 갈 건지 선회를 해서 돌아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을 하는 거는 기상 레이더를 확인해서 레이더 스코프에 나와 있는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깔로. 레이더 스코프가 쫙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색으로 지시를 해줘요. 색으로. 구름 모양을 색으로 지시해준다. 구름 속을. 그 색이 뭐 그린, 파란, 그린, 옐로우, 주황, 레드 뭐 이렇게 지시하는데, 이 빨간색이 많을수록 구름 속에 습기를 엄청나게 함유하고 있는 게, 습기가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가 오거나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붉은색으로 나타날 때는 내가 저걸 뚫고 갈 건지 돌아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된대요. 돌아서 갈 것 같으면은 군산하고 목포 그 웨이포인트 그 사이에다가 하나만 추가시키면 돼. 그 옆에 있는 거. 그쵸? 그거는 매뉴얼로 해야 돼. 조종사가 그때는. 매뉴얼로 해서 하나만 추가시키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돌아서 간다 이거죠. 근데 기장이 딱 보더니 기상 레이더 보고 야 그냥 가자. 이러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쵸?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NTI식을 한다 이거죠. NTI식을 하면서 하는 거죠. 얼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아이싱이 발생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아이싱 컨디션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5도 이하, 그쵸? 온도 5도 이하 아이싱 컨디션이 아닐 때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싱 컨디션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아이싱 컨디션 되기가 훨씬 빠른 거예요. 시기가 온도에 따라서. 근데 공중에 올라가면 온도는 자동으로 알아서 다 떨어지잖아요. 계속.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조종사가 수시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테이크업 랜딩 할 때, 그쵸? 테이크업 때는 좀 덜한데, 랜딩 때는 사용을 한다 이거죠. 테이크업 때 엔진을 뭐 별로 적인데, 이 윙 엔티아싱 사용하면은 에어 컨디셔닝 사용하죠, 윙 엔티아싱 사용하죠, 테이크업 때,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엔진 분리대열을 많이 뺐었잖아요. 그쵸? 그럼 엔진 또 출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종은 테이크업 모드라는 건 뭐냐면 스로틀이 몇 도 이상 어드밴스 됐을 때 그걸 테이크업 모드라고 그래요. 테이크업 모드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시그널이 딱 와서 윙 엔티아싱 발브를 크로스 시켜버려요. 만약에 조종사가 쓰려고 온해놔도 크로스 시켜버린다. 크로스. 근데 우리 비행기는 옛날 비행기라 아예 지상에서는 오픈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기종들도 있습니다. 그럼 밸브가 지금 여기서 요 파츠는 딤브라이트를 만들어주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요. 딤브라이트. 그 다음에 밸브 지금 파워가 115V AC 파워예요. 이거 이 레인지는 AC 모터라는 얘기입니다. AC 모터. 이 모터가 AC 모터라는 얘기예요. AC 모터. 115V AC 파워. 115V AC 파워가 3개를 같이 작동시켰어요. 3개를 다 똑같이 작동시킨다. 지금 요 밸브 모양으로 보면은 요 밸브가 오픈 상태일까요? 크로스 상태일까요? 요거만 봐서 오픈일까요? 크로스일까요? 지금
오픈 같아, 크로스 같아. 지금 이쪽이 크로스고 이쪽이 오픈이에요. 그쵸? 이쪽이 크로스고 이쪽이 오픈인데 지금 오픈에 지금 회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건 파워만 들어오면 이제 바로 오픈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밸브는 풀 크로즈 상태입니다. 풀 크로즈. 풀 크로즈 상태면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죠. 크로스에 붙어 있다가 풀 크로즈가 되면 타까딱 떨어지고 이건 이쪽으로 붙는다. 왜냐? 이제 이게 풀 크로즈가 됐으니까 이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은 어디밖에 없어요. 오픈밖에 없잖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픈 회로를 연결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이 스위치, NTIC 스위치를 ON하면은 바로 오픈되게. 그래서 풀 오픈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붙는다 이거죠. 이렇게. 크로스 하려고. 세 개의 발부가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엠버라이트 아셈블이에요. 엠버라이트, 그린라이트, 블루라이트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라이트 아셈블입니다. 밸브의 아셈블리 속에는 벌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램프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한 개가 꺼지면은 요만큼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보여준다 이거죠. 요만큼. 그래서 벌브가 한 개가 나갔어도 바꿔줘야 됩니다. 낮에 볼 때는 괜찮은데 밤에 볼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요 라이트는 이 벌브가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체적으로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트를 전체로 볼 수 있는 스위치가 한 개가 있고 테스트 스위치입니다. 한 개로 다 테스트할 수 있고 이 라이트 아셈블이 개별적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앞에다 놓고 누르면은 요만큼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면서 요 라이트가 딱 들어와요. 그때 컨택되는 스위치가 요 스위치. 요 스위치를 컨택 시키려고 누르는 거예요. 다시 띄면은 다시 튀어나오면서 꺼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개별적으로도 하나씩 체크가 가능하다. 이 파워는 당연히 28V 파워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스위치 하나에 밸브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작동한다. 스위치 하나에 레프트 엔진, 라이트 엔진, 원 엔진, 투 엔진 그거 표시한 거죠. 이것들은 만약에 밸브만 작동되는 것만 내가 확인한다 그러면 그냥 일렉트리컬 파워 있을 때 온하면 돼요. 온하면은 그냥 밸브 3개 다 오픈됩니다. 오픈돼요. 지상에서 밸브만은 체크할 수 있어요. 밸브만 오픈 크로스 되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다. 개통은 체크 못한다. 네. 엔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못한다. 밸브가 레프트 밸브, 라이트 밸브, 카울 밸브 3개가 있어요.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거는 NTIC 브리드웨어가 쫙 들어오면은 이 브리드웨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외부 공기가 빨려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 공기가 어디로 빨려 같이 순환이 돼가지고 밑으로 빠진다. 밑으로 빠진 거예요. 밑으로. 자, 서멀 엔티아이싱은 끝났습니다. 서멀 엔티아이싱은 끝났습니다.
엔진 NTIC는 엔진 노즈 돔하고 인렛 가이드 베인하고 노즈 카울을 NTIC가 하는데 밸브 3개를 스위치 하나로 컨트롤한다. 그렇죠? 스위치 하나로 컨트롤한다. 단, 이 계통을 체크하려면 반드시 엔진이 런닝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직접 뽑아서 쓰기 때문에 브리드에어를 런닝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윙 엔티아이싱은 APU 블리드에어로도 가능합니다. 윙 엔티아이싱은 APU 블리드에어로도 가능합니다. 블리드 매니폴드에 뉴매틱 매니폴드에 에어 프레셔만 있으면은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윙 엔티아이싱. 근데 엔진 엔티아이싱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차이입니다. 이게 피토피스태틱 엔티아이징. 엠버 인디케이터 라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타입 넘버 2. 우리 비행기는 요겁니다. 우리 비행기는 요겁니다. 요거는 그린 라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린 라이트. 그린 라이트하고 엠버 라이트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 그린 라이트 타입은 스위치 온하면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작동되면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히팅이 된다면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은 그게 결함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스위치 온하면은 불이 하나도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결함인 겁니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비행기는 요 타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프로브 중에 빠진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프로브 중에 빠진 게 뭔가? 프로브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우리 맨 첫 장에서 본 프로브 중에 센서나 프로브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나 보십시오. 이쪽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뭐가 빠졌어요? 네? 찾아보라니까 찾아볼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네. AOS 센서가 빠져 있죠. AOS 센서는 파워를 특별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치사하게 저렇게 스위치를 공급 안 하겠다 이거죠. 응? 특별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겁니다. AOS 센서는 따로 취급합니다. 따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상부는 윈도우고 하부가 피토 스태틱 프로브 히팅 스위치입니다. 당연히 온오프. 그래서 4개. 왜 여기는 왜 4개냐? 여기 템프 프로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AOS, TAT 센서. 그렇죠? 이 TAT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다 레프트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프트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엠버 워닝 라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2개 다 온하면은 레프트 라이트 온하면은 불이 하나도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이 들어와 있대. 만약에 스위치를 오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오프에 넣으면 그때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들어와야 돼요.
자, 요게 레프트 원투, 그렇죠? 라이트 원투 이렇게. 나중에 나오니까 좋더라. 히터 지금 히팅 시켜주는 저인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죠? 이런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논리계로 게이트 게이트죠,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오어 게이트. 요건 엔드 게이트입니다. 엔드 게이트는 들어오는 조건이 전부 1을 넘어야 나갈 수가 있어요. 한 개라도 충족을 안 시키면 못 나가는 겁니다. 오어 게이트는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한 개라도 충족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차이입니다. 자, 파워가 여기서 들어와서 스위치 ON 하면 들어와서 히터로 바로 갑니다. 히팅이 되죠. 히팅이 되면은 요거는 충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브 인디케이션. 그 파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살아있으면은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스위치를 이렇게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은 엠버워닝 라이트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이게 붙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붙어야만. 두 개 중에 한 개만 파워가 없으면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요놈이죠, 요놈. 히터. 자, 요놈이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히터가 만약에 페일되거나 뭐 잘못되면은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충족을 못 시키면은 그때는 이렇게 붙어서 엠버 워닝 라이트를 켜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 히터가 나쁠 수도 있고, 이걸 감지하는 이 센서가 나쁠 수도 있고, 스위치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파워 자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TAT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TAT 프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단지 이건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NG 겁니다, NG 거. 화면에 TAT 여기 네모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면에 TAT 해가지고 99도 이렇게 찍힌다고. 이게 그 소리입니다. 지상에서는 매트는 99도. 이거는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그렇죠? 한여름철에 그 지상에서 그 스위치를 온 포지션에 놔두면은 히터가 작동이 되면서 계속 저 파워가, 저 온도가 올라가요. 외부 온도죠, 여기가.
가뜩이나 외부 온도도 지금 높은데 히팅까지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도 지시하는 거는 99도 이상 지시 안 한다. 저도 저 99도 지시하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지상에서 그 소리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엠버이기 때문에 엠버 워닝 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엠버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포지션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스터 포지션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마스터 포지션은 TAT까지 했고 요번에 나온 게 스톨 워닝 AOA 센서입니다. 여기는 앵글 에어플로우 센서, 앵글 오브 어택 센서, 스톨 워닝 센서,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요 놈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놈들이에요. 요 놈이 엄청나게 센시티브해가지고 그 지상에서 저기 올라가서 저걸 손으로 톡 치면은 뺑글뺑글 돌아요, 자기가. 에어플로우에 의해서 항공기 방향하고 똑같이 지시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이렇게 이 포지션으로 테이크오프를 하고 올라가고 있으면은 쟤도 항공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지시해야 돼요. 그쵸? 간혹 이게 지상에서 만약에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쵸? 바람 불면은 바람 부는 방향에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센시티브하다. 자, 스톨 워닝 오프 엠버, 이것도 엠버입니다. 오프 엠버 워닝 라이트는 시스템이 페일되거나 히터가 페일됐을 때 들어오는 라이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스톨 워닝 시스템이 페일되거나 아니면은 센서에 장착되어 있는 히터가 페일되거나 했을 때 저 오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엠버입니다. 엠버. 스톨 워닝 엠버. 스톨 워닝 엠버가 저게 들어오면은 비행기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비행기 내보내니까 못 내보냅니다. 비행기 못 내보냅니다. 스톨 워닝 감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보내겠지? 안 됩니다. 스위치는 세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스위치는 세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첫 번째 포지션 노멀. 노멀에 항상 노멀에 있어야 됩니다. 노멀에 있을 때 파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넘버 원 엔진 NO2 40% 시그널이 들어가야 히팅 파워 들어가. 넘버 원 엔진 NO2 40%. 그렇다면은 여기에 히팅 체크를 하려면은 반드시 지상에서 엔진을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쵸? NO2 40% 시그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가동을 시켜야 돼요. 히팅 체크를 하려면 만약에 히팅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돌려야 돼요. 근데 굳이 히팅 체크를 안 하더라도 스톨 워닝 스톨 워닝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스톨 워닝 시스템. 이 테스트 버튼을 테스트 쪽으로 스위치를 탁 테스트하면 일단 요 테스트 인디케이터가 뺑글뺑글 돌아요. 회전. 테스트 인디케이터가 회전을 하고 회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컨트롤 컬럼.
컨트롤 컬럼이 쉐이킹 현상을 일으켜요. 쉐이킹. 이걸 스틱 쉐이커라고 그러는데 보통 스틱 쉐이킹이 일어난다. 스틱 쉐이킹이 일어난다. 컨트롤 컬럼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종관에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그쵸? 네.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요만한 모터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둥 앞쪽에. 그래서 그 모터가 이 조종관을 드드드드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흔들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테스트해다 보면은 테스트 이렇게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조종관이 드드드드드드드 계속 그래. 잡고 있으면.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만약에 테이크업 중에 스톨이 발생이 되면은 조종사가 테이크업 중에는 어떻게 해? 조종관 땡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땡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드드드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종사. 아, 스톨이구나. 밀어야지, 그쵸? 그걸 알게 되는데 이걸 너무 심하게 흔들어 주는 거야. 굉장히 파워가 없잖아. 파워 있을 때 이거 테스트 하면은 두두두두두 거려요. 엄청나게 세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잘못하면 이 무릎에 맞으면 무릎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앉아 있다가 무릎 맞아요. 그래서 거기 조종관에 사람 앉아 있지 않을 때 테스트 해야 됩니다. 잘못 앉아 있는데 테스트하면 큰일 납니다. 테스트 중에는 이 라이트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중에는 요거하고 요거만 일어난다. 그런데 만약에 테스트 중에 이 라이트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테스트 중에 이 라이트가 들어왔다. 이것도 뺑뺑을 돌고 스틱도 잘 흔들리는데 요 라이트까지 들어왔다. 히터가 나간 겁니다. 히터 나갈 때만 들어옵니다. 히터가 나가거나 이 스톨 워닝 시스템 다른 저기가 페일 됐을 때, 그쵸? 그때 들어오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할 때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거죠. 이상이 있어요. 요 오프라이트 지상에서 만약에 내가 넘버원 엔진을 테스트할 일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넘버원 엔진을 테스트할 일이 있어서 넘버원 엔진을 지금 시동을 걸라 그래요. 시동을 걸라 그러는데 그냥 시동을 걸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센서에 파워가 들어가겠죠. 아이들 파워가 이거 이상 되니까 당연히 이 센서에 히팅 파워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한여름철이야. 막 40도 넘어가고 있어. 그렇죠? 쓸데없이 히팅 파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이 히터 오프에다 넣는 콜에서. 그래서 쓸데없이 히터에 파워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시켜줘요. 히터 수명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사용을 한다. 히터 오프는. 40% 에너프 할 때 엔진 넘버원. 그쵸? 컴퓨터 스태틱 끝났고요.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이거 다 무시하고 제가 수치는 엔진 거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WHCU가 어디 있어? 아, 여기 밑에 있네. WHCU가 밑에 있죠. 맞나? 1, 2. WHCU 4번으로는 필요 없으니까.
자, 4대의 WHCU. 4대의 WHCU가 나란히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플러그로 되어 있어요. 플러그. 그래서 이 렉에다 딱 대고 쫙 밀어서 타카닥 소리 날 때까지 쫙 밀어서 타카닥 소리 이 잭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자, 윈도우 히트 컨트롤 패널입니다. 윈도우 히트 컨트롤 패널. 스위치 4개. 1, 2, 레프트 1, 2, 라이트 1, 2. 4번, 5번은 요 사이드 윈도우, 사이드 스위치에 거기에 회로만 연결하는 거예요, 회로만. WHCU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회로만 연결이 돼서 서멀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에 보면 나오니까. 자, 그래갖고, 이게 이제 오버히트는 엠버입니다. 오버히트는 엠버고, 그 다음에 온라이트는 그린입니다. 이건 그린이에요. 온라이트는 그린입니다. 그래서 4개의 스위치를 모두 온 시키면은 이 온라이트가 들어오면서 히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히팅이 시작이 되면은 온라이트가 들어온다 이거죠. 온라이트 들어와서 히팅 컨트롤 하는 게 37도에서 43도다 이거예요. 컨트롤. 이 WHCU가 전부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거. WHCU가 이 라이트 컨트롤, 템퍼레이처 컨트롤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WHCU가 다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스위치를 온해 놨을 때 온라이트가 들어오면서 히팅이 되다가 만약에 이 온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온도를 초과하면 이 온도를 초과하면은 WHCU가 파워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 43도를 초과하면은. 그렇죠? 실제 지금 윈도우 온도가 43도가 넘는다 그러면 파워를 끊는다 이게 파워를 끊어주면 어떻게 돼요? 온라이트가 꺼지겠죠? 온라이트도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공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공중에서는. 그쵸? 외부 온도가 워낙 차니까 공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는. 외부 온도가 워낙 차니까 얘가 43도 이상 갈 일이 없어. 근데 지상에서 갑자기 불이 4개가 다 들어와서 히팅을 잘 하고 있다가 한 개가 딱 꺼졌어. 한 개가 여기 딱 꺼졌어요. 근데 오버히트 라이트는 안 들어왔어. 저거만 딱 꺼진 거예요. 오버히트 라이트 안 들어오고. 물론 오버히트 라이트가 들어오면은 이건 62도십니다. 오버히트 라이트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온라이트 꺼집니다. 꺼지고 파워 다 끊어주니까 WHCU가. 근데 지금 오버히트 라이트도 안 들어왔는데 이 온라이트가 꺼졌다.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은 지금 스위치 온에서 WHCU가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데 태양의 직사광선이 그 윈도우를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윈도우만. 그럴 경우에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조종사가 저거 딱 보고 온라이트 한다면 당연히 부르죠. 그쵸? 히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릅니다. 조종사한테 가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윈도우 한 개가 직사광선을 받고 있다. 다른 것들은 다 옆에서 받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직사광선을 받기 때문에 지금 WHCU가 파워를 카트시키면서 라이트를 꺼준 거다. 지금 얘는 43도 초과한 거야 지금. 근데 아직까지 62도까지는 안 되니까 이 라이트를 안 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 조종사가 그래요. 뭐 언제 들어와요? 이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항공기가 나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면은 조금 있으면 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사광선 피하면 꺼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한 번도 그게 잘못된 적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니까. 오버히트는 62도. 만약에 WHCU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트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얘가 62도가 넘어가면 당연히 오버히트 들어와야죠. 그렇죠?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오버히트 들어오면은 오버히트가 들어오면은 다 끊어져요. 파워도 끊어주고 온라이트도 다 꺼주고 다 꺼줍니다. WHCU가. 아니면은 컨트롤러가 WHCU가 이거로 컨트롤 해야 되는데 WHCU도 나빠지면은 또 이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템퍼레처 초과시키면은 62도 도달하면은 오버히트 라이트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737 십몇 년을 정비했는데 오버히트 라이트 들어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온라이트 꺼진 거는 몇 번 봤어요. 온라이트 꺼진 거는 몇 번 봤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윈도우 테스트, 히트 테스트 스위치가 있어요. 파워 테스트는 이 온라이트가 들어오는 거 이걸 보는 거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쵸? 할 필요 없어. 스위치만 온하면 들어오니까, 그쵸? 스위치만 온하면 들어오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대요. 오버히트 테스트는 해야 된대요. 오버히트 테스트. 오버히트 테스트. 오버히트 하면은 오버히트 라이트 4개가 다 들어오고 파워를 끊어주면서 온 라이트를 전부 꺼줘요. 온 라이트를 전부 꺼줘요. 그게 오버히트 테스트입니다. 오버히트 라이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 WHCU 해먹은 거 내가 얘기해 드렸나요? 수압 체크. 수압 체크. 제주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수압 체크하다가 자, 우리가 에어컨 시스템을 배웠던 그 윈드실드 에어, 푸드에어하고 윈드실드 에어. 조종사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가 마치 갑자기 히팅이 안 돼갖고 성에가 낀다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시야만을 확보할 수 있다. 시야만을. 그렇죠? 그렇게 썸할 수 있지. 썸할 수 있지. 이것도 지워버리고 37도에서 43도로 하셔야 됩니다. 같이 외우세요. 동의하고. 그게 편합니다. 굳이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썸할 스위치에 의해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렇죠? 4번 5번은 그렇게 하고 1번 2번은 당연히 컨트롤러가 컨트롤한다. 컨트롤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1번 2번은 레프트 1번 2번 라이트 1번 2번. 지금 컨디션이 뭐냐면은 윈도우 히트 온 해놓고 라이트 사이드 오버히트가 된 겁니다. 저렇게 된 거죠. 저렇게. 오버히트 라이트를 켜지고 온 라이트는 꺼지고. 뭐지 이거? 37도에서 43도, 여기 62도, 그쵸? 이거. 그러면 WHCU가 이 히팅 파워는 실제로
히트 일러멘트로 가서 이 윈도우를 히팅 시켜주는 파워고요. 이 센싱 파워는 이 지금 윈도우의 온도가 실제 얼마인가를 피드백 시켜주는 겁니다. 피드백. WHCO로. 그래야 WHCO가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WHCO가 하면 템프 센싱, 윈도우 템프 센싱, 그 다음에 램프 파워 서킷, 요 램프 파워 서킷도 관장을 하고, 인디케이션 서킷도 관장을 하고, 오버헤드 프로텍션도 관장하는 거예요. WHCO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트 체크도 한다. 바이트 체크. 바이트 체크는 뭐죠? 아, 펜티비트인가 뭐였지? 기억 안 나. 셀프 테스트입니다. 셀프 테스트. 빌트인 테스트 이퀴먼트. 그러니까 장비에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장비를 셀프 테스트 할 때 바이트 체크한다. 바이트 체크. 자, 오버히트 테스트. 자, 오버히트 테스트. 오버히트 테스트는 테스트 스위치를 오버히트에다 좀 선택을 한 겁니다. 오버히트 선택을 하면은 4개, 이거 처음에 테스트 하기 전에 4개의 히트 스위치를 온 해놓으면은 그린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린라이트.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한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킨 겁니다. 그린라이트 온. 스위치 온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버히트 테스트 하는 겁니다. 오버히트 테스트 하면은 오버히트 스위치 1초 홀드. 1초 이상 홀드해야 됩니다. 1초 이상 홀드하면은 4개의 오버히트 라이트가 온되고 당연히 마스터 코전 NTIC 라이트가 온되고 70초 이내에 4개의 그린 라이트가 전부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오프가. 70초까지도 안 가요. 빨리 되죠. 빨리. 그럼 내가 이거 오버히트 이거를 온 하면은 오버히트 라이트가 4개가 딱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4개의 그린 라이트가 다 꺼지면은 오버히트 테스트 끝난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오버히트 이게 테스트 스위치 탁 놓으면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 왔겠죠 정상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스위치를 다시 오프에다 놨다가 온에다 놔서 오버히트 라이트가 꺼지고 온 라이트가 들어오면 정상입니다. 그게 리셋입니다. 리셋, 여기 리셋이 그겁니다. 스위치. 여기는 요 만약 템퍼레이처가 노멀이 되면 노멀로 봐야지 뭐, 그쵸? 노멀로 보고 하는 4개의 그린 라이트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오버히트를 시뮬레이션 해줬기 때문에 실제 윈도우 템프가 이렇게 62도 이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시뮬레이션 해준 거기 때문에 WHC에서 당연히 스위치 오프에다 온하면 당연히 오버히트 라이트 꺼지고 온 라이트 들어옵니다. 파워 테스트 스위치는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메인 스위치 가지고 그냥 온, 오프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버히트는 62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렉트리컬 파워 끊어주고 그린 라이트 꺼주고 앰버 라이트 켜주고 마스터 켜주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반드시 마스터 이걸 그 워닝 워닝 시스템에는 반드시 저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마스터 고정 잊어버리지 말아요. 자, 이제 윈드실드 와이퍼를 아파. 자, 윈드실드 와이퍼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똑같은데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자, 로우 포지션이면은 분당 160 스트로크. 그 다음에 하이 포지션은 분당 250 스트로크로 속도만 바뀌는 거죠. 속도만. 요 속도를 바뀌게 해주는 게 요 밑에 나와 있는 요겁니다. 근데 이런 날. 자, 속도 바뀌. 자, 실제로 와이퍼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로우로 선택을 하면 이제 와이퍼가 작동할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다가 스톱, 오프로 딱 내리면은 와이퍼는 작동했다가 딱 저 오프한 그 순간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조종사가 볼 때 안 좋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파크드 포지션을 한번 세팅 딱 했다 탁 놓으면은 이거는 여기는 그냥 놓으면 고정되어 있는데 요거 파크드 포지션을 한번 딱 했다가 탁 놓으면 그냥 다시 오프로 옵니다, 스위치.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그게 파크드 포지션입니다. 파크. 자, 와이퍼. 아까 그 컨트롤 패널. 그 다음에 레지스터 박스. 그 다음에 와이퍼 암, 와이퍼 블레이드, 모터 컨버터 어셈블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레지스터 박스가 속도 조절하고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어떤 속도? 아까 로우 하이 할 때 그 속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저 레지스터 박스가. 그다음에 블레이드 암은 이거 뭐 자동차하고 똑같으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고. 모터 앤 컨버터 어셈블리가 지금 우리 비행기는 비행기가 작아서 붙어 있지만 다른 비행기들은 떨어져 있어요. 모터 따로, 컨버터 따로. 그래서 모터의 회전 운동을 컨버터가 이걸 무슨 운동이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왕복 운동이면 이렇게죠. 이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 운동을 요 스트로크 포지션 요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컨버터예요. 근데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우리 비행기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모터 컨버터 어셈블리는 보통 보면은 이 모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모터 내부에는 130도짜리 오버히트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130도 이상 열을 받으면은 제가 스톱이 돼요. 모터가.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가 드라이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지? 드라이 상태에서. 모터 열을 엄청 받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기 와이퍼 스톱돼요. 그러면 고장 나는 줄 알고 이제 막 조종사들 얼굴 빨개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얘기해요. 아니 비가 그쳤으면 빨리 꺼야지. 그걸 비가 그쳤는데도 그냥 계속 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식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있죠? 슬라이딩 윈도우 열고 미지근한 물을 좀 받아다가 겨울 같으면 따뜻한 물을 하면 더 좋고 그렇죠? 받아다가 물을 뿌리면서 작동시키면은 작동 잘 됩니다.
이거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바꾸려면. 창문 바로 아래쪽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계기판 있죠, 계기판. 계기판 앞으로 당기고 기어 들어가서 바꿔야 돼요. 바꾸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바꿔봤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중형기죠, 중형기. 중형기는 그 공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 중형기에 그 공간이 있는데도 들어가면 힘든데 비집고 들어가기가. 이거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고장이 잘 안 나. 괜찮아요. 비 안 올 때 작동만 안 시키면 돼. 근데 조종사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요거에 해서 또 윈도우 와이퍼 리펄런트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리펄런트 용액이 요만한 통인데 한 요 정도 되는 통에 그 용액이 담겨 있는 거를 용액을 윈도우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 보통 윈도우 닦으려면 이거 당겨서 한번 당기면은 물 쫙 나오고 닦여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것처럼 용액을 뿌려주는 건데 윈도우에다. 그건 어느 때 쓰는 거냐면 헤비레인 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아무리 이걸 해도 힘들다 그럴 때는 그 용액을 뿌려가지고 그 용액이 와이퍼에 의해서 윈도우 표면에 도포가 되는 거예요. 도포가 되면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빗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거.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 용액이 만약에 용액을 뿌리고 들어오면은 그 용액을 그 유리창에 있는 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갖고 그 정비사가 제거를 해야 돼. 우리가 차 타고 올라가서 그거 창문 닦듯이 엄청 열심히 닦아야 돼. 그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헤비레인 때만 뿌리려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뿌려요. 그래가지고 조종사 그 운항승원부에다가 이제 공문을 날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펄런트 그건 쓰지 맙시다. 나중에 유리에 그 조종사 윈도우, 조종실 윈도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클리닝하다 스크래치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원이 하여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 쓰기는커녕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저거 필요하냐 필요 없냐. 저게 뭐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지상에 내려와서 아무리 저거 뿌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내릴 때 뭐 지가 내리나 딱 기계가 다 가르쳐줘서 내리는 거지. 그러면서 저거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 다 뛰어. 이렇게 된 거죠. 다 뛰어. 전기 비행기 다 뛰어. 아니 737은 비행기가 작으니까 작업대라도 조그만 거라 되고 큰 대형기들은 어때요? 747 같은 것들은 대형기들은 그거는 창문도 안 열려요. 737은 창문이라도 열리지 그건 창문도 안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몽땅 뛰어버렸어요. 근데 아무 저기도 없어. 뛰어도 지금은 그거 안 하고 다녀. 자, 그래서 NTI 시행이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737 NG에는 드레인 마스트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드레인 마스트. 이 갤리에서 쓴 물을 버리면은 외부로 방출된 수용기는 드레인 마스트. 드레인 마스트에 히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히터가 파워가 두 가지로 들어가요. 두 가지로. 그래서 115V AC 파워하고 28V AC 파워가 들어가는데 지상에서는 28V AC 파워가 들어가고 공중에서는 115V AC 파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엔진들은 요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소말 스위치가 장착이 돼 있어서 122도씨 이상 되면 당연히 끊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지만 전에 나온 비행기들은 이게 없어서 만약에 지상에서 잭업을 해서 항공기를 에어 모드로 만들면은 반드시 요놈의 서킷 브레이커를 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있어서 괜찮다. 근데 요게 파워가 그래서 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소말 스위치 때문에 괜찮다. 그렇죠? 다 히터가 다 장착이 돼. 드레인 머스트, 인렛 라인 히터 테이프. 인렛 라인은 테이프로 돼 있고, 여기는 히터가 돼 있고. 인렛 라인은 뭐예요? 물 버리는 거는 항공기 내부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바토리 있죠? 레바토리. 토일렛이라고도 쓰지만은 레바토리가 많이 써요. 그렇죠? 레바토리가 많이 쓰이는데 이 드레인 포트, 요게 드레인 포트, 요거 뚜껑 딱 열고 호수 연결하고 이거 당기면 이게 쫙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요 내부에 보면 튜브에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감겨 있다. 히팅 테이프가 감겨져 있어서 히팅을 해준다. 그거 그냥 바로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하나만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하나만 있습니다. 엔트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파이어 프로텍션만 끝나면은 여러분들 교재는 다 끝나는 거고, 시간이 남죠.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실습으로 빼놓고 나머지 시간이 나오면은 유압 시스템을 하려고 해요. 유압 시스템.